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시작이 되시나요? 여러분 제 얘기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은 문재인 파멸의 순간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방송이 잘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좀 표시 좀 해주십시오. 방송 됩니까?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들리시나요? 지금도 들리시나요? 예. 요렇게요. 문재인 파멸이 이게 초일기에 들어갔다. 검은 간첩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수렴청정하고 있다. 문재인은 그저 꼭두각시고 간첩 정부가 시키는 대로 쪽지 주는 대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는 카메라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국가는 돈을 엄청 뺏어가요. 하여간 세금을 엄청 뺏어다가 이게 개미가 번 돈을 전부 뺏어다가 아주 게으른 배짱이에게 뿌려주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있는 청년한테도 돈을 나눠준대요. 모든 청년은 똑같은 한 배를 탔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국가는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난하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거 나라를 망하기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부는요, 어느 국가든 국가 전체의 가용 자금은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는데 이 파일을 둘로 쪼개요. 모든 국가가 둘로 쪼개는데 정부의 몫을 크게 하면은 정부의 생산성은 낮아요. 민간 생산성이 항상 높아요. 그래서 정부는 아주 최소한의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민간 섹터에 뿌려야 민간인들이 개미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국민은 다 뜯기고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뜯겨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된 국가 부채가 1700조래요. 1700조인데 이건 안중에도 없고 선심성 예산을 추경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선심성 예산을 막 쓰는 거예요. 막 풀어요.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54조 뿌리고 했는데도 성과도 하나도 없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계속 50조 30조 이렇게 막 추경 예산을 지금 1년에 몇 번씩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뇌 있지 않습니까? 두뇌. 모든 나라들은 이 두뇌를 길러요. 아주 인류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두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창의력을, 아주 높여가지고, 창의력 가지고 연구 내용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래서 그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선진국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은 두뇌를 아주 탄압을 해요.
한국에 와서 좀 뭐 좀 해볼까 하는 그 애국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두뇌들을 전부 학대해가지고 해외로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 권오석이라는 말을 썼는데, 권오석이 누구냐면 권양숙의 아버지예요. 노무현의 이제 장인인데, 이 친구가 빨갱이인데 6.25 때 뭐 메탄 저 공업용 알코올을 뭐 잘못 술에다 타먹고선 술인 줄 알고 먹고서는 그거 눈이 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민군이 오니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을 전부 이 사람이 손을 맨져요. 손을 맨져가지고선 손이 보드라운 사람은 이 사람은 죽이라고 그러고, 손이 이제 일을 해서 손이 억센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이제 이건 살려두고, 이 공산주의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배운 사람이 있으면 귀찮아. 자꾸 참견해. 예. 이게 나라가 망가져야 될 텐데, 이게 자꾸 참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권오석처럼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옥에도 넣고, 이제 기업도 망가지게 하고, 뭐 탄압도 하고, 그래서 두뇌가 해외로 이제 도망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전 파괴하는 거, 이거 완전히 이게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먹거리인데, 한국 사람들을 먹여야 할 먹거리 사업, 먹거리 프로젝트인데, 이게, 그거를 파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파괴하고 이러면 당장 먹거리가 이제 없어짐과 동시에 전기값이 올라가고, 전기값이 올라가면은 모든 이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진짜 아주 컴피티션인데, 거기서 가격 경쟁력에 지면은 물러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의 도산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산사태처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밀려올 순간이 이제 된다. 이제 산에 비가 많이 오면 한동안은 먹어요. 먹고 가지고선 어느 한순간에 임계점이 되면은 이제 산사태가 팍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경제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애국적인 문화, 소위 애국하는 문화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덕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도덕 교과서를 없애버려, 도덕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예. 그리고 전교조가 이제 이제 빨갱이.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이제 이 김대중 정부에서 전부 큰 애들, 그때 이후에는 그 애들이 이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육이 된다고 이제 생각해요. 사육이 되니까 어른 애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아주 이건 막대 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의 범절이 없고, 매너도 없고. 그래서 이 나라는 또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처럼 이제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학문적인 얘기를 하고, 학문적 발명 결과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전부 이 빨갱이들한테 이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문 분야에서 연구해서 학문 분야의 책을 내놓으면은 이 책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 책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진단 말이야. 이만 니까짓게 무슨 박사야, 이만 니까짓게. 이거 세상 막된 거죠.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비가 붙어. 빨갱이들하고 이제 표현을 놓고 이제 시비가 붙으면은 법원은 무조건 빨갱이 성역화, 빨갱이를 이기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빨갱이 집단을 성역화하는 이 호위무사가 바로 판사들이에요. 예. 내일 제가 북부지방법원에서 제2심 판결을 받는데, 선고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정대협이 저한테 이제 건 건데, 형사사건인데, 검사가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피고인에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가 8개월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mon도간에 이게 올라가야 될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1964년부터 도시산업선교회가 이제 탄생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임명진 같은 사람이 이제 중심으로 돼가지고 김문수, 손학규 뭐 이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대학생들, 수많은 대학생들을 이제 위장 취업자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업에 내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그 훈련된 그 이 위장 취업자가 기업에 가면은 그 기업은 예외 없이 무너져요. 망해요. 그래서 1970년, 80년 무수한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도산됐습니다. 그래서 도산이 오면 기업이 도산된다. 도시산업선교에서 훈련된 놈이 오면은 기업에 오면 기업이 도산된다. 이게 공포스러운 말이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이 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위장 취업자가 만들어서 각 기업에 만들어 놓은 노조가 전부 합쳐서 오늘날의 민주노총이 된 겁니다. 민주노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기업에 전부 들어가서 하나씩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나씩 이제 도태를 시켰는데 이제는 정권 자체가 도산 세력이다 이게요. 정권 자체가 권력으로 한다 이게 이제는 권력으로 모든 기업들을 이제 그 도산시키고 경제 전체를 도산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10조 이상의 이익을 냈어요. 매년 10조 이상의 이익을 냈는데 이번에는 1사분기인데 2천억이래. 여기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4개월 지났는데 4개월 1사분기에 3개월 동안에 2천억에 3개월 동안에 2천억을 손실을 봤으면은 1년 되면 이게 얼마나 아마 그 1조 정도는 이제 손해볼 거야. 이게 기하급수로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무너지는 건 가파라요. 그러니까는 1조 이상의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금년도에는 배당금이 전부 제로래요. 제로. 그리고 석탄을 떼니까 공기는 나빠지고,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산에다가 막 놓고, 이제 물 위에다가 막 놓고, 이래가지고 환경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산천을 아주 보기 쉽게 흉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경관을 파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기업도산, 옛날에는 기업도산, 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민노총이 커서 민노총이 각 기업에 이제 해가지고 각 기업을 도산을 시켰는데 이제는 민노총하고 국가하고 연합해서 이제 국가 단위의 도산을 시킨다. 국가 단위를 도산시킨다. 요게 이제 요 키워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뭘 열심히 참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기업도 망가뜨리고 국가도 망가뜨리고 이 사람들의 종교예요. 이것이 주사파 종교입니다. 빨간 물이 든 이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내가 그거 하태경 보세요. 하태경. 아무리 자기가 무슨 했다. 전향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위장이에요. 위장. 그건 전략적으로 더 자기가 좋은 위치에 이제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높은 위치에 가면은 더 많이 파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또 오늘 지금 난리치는 게 한국당 무슨 머리를 깎고 무슨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하고 한다는 게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야 한국당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제는 한국당에 좀 싸울 줄 아네. 이게 만날 무슨 이 편한 것만 좋아하고 즐기기만 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좀 싸우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새 이제 이 사보임계라는 게 저는 역사의 오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역사의 오물이다. 이거는 진짜 사보임. 저 배기 싫은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정책이나 법이 통과가 안 돼. 저 사람이 이제 걸림돌이야. 저거 치워야 되겠어. 그 사람 강제로 사임시켜. 그리고
그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임시켜. 그래서 사임, 보임해서 사보임계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이제 뭐 이 패스트 트랙을 이제 빨리 급행으로 통과시킬 법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 설치법이고, 이게 공수처 설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판사,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도 포함 안 돼, 장차관도 포함 안 돼, 이런 사람들을 상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뒷조사 하겠다는, 드러내놓고 이제 뒷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동향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동향 파악을. 그래서 먼지 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요구하는 거 있으면 갖다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선거제 개편하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으면 99.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50% 정도만, 45% 정도만 이게 표를 확보해도 이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95%에서 45% 빼면은 50%잖아요. 그러니까는 50%만큼 이게 쓸데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동제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그 표만큼, 없어지는 표만큼 비례대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전라도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제 수사권을 놓고 싸우는데,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그다지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제 무슨 권한이 어디에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해를 덜 볼 국민들이 피해를 더 볼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국민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 일인데, 여기 검찰총장이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항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리고 한국당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거 말이야, 문무일도 봐라 말이야, 문무일, 그런 네가 좋다고 훌륭하다고 뽑아놓고선 이 사람한테만 네가 말이야 배신당하지 않느냐, 요런 잣단 거 가지고 한국당이 이렇게 싸워요. 입씨름하고. 요런 거나 볼 줄 알아. 큰 걸 못 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경원이 지금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은, 나경원이 여기에다가 합의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합의를 해놓고, 그러고 지금 뭐 합의 안 한 것처럼 이제 하니까, 오늘 이제 저쪽 당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놨어요. 합의사항 했는데, 여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사인 있잖아요. 여기 김관영이 사인고, 홍원표, 장병완, 윤도하, 뭐 이렇게 지가 해놓고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니까는 여기에서 마치 안 온 것처럼 말이죠. 나경원이가 저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나경원 가지고는 안 돼요. 나경원 저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이 하는 것도 보세요. 한국당이 이게 얘네들만 사보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당도 사보임 했잖아요. 뭐냐? 당대표의 고정관념과 다른 생각을 표출한 의원들 제명을 했잖아요. 아니, 작년 3월 14일 날 입법화된 5.18 진상규명법 제3조 6항에 분명히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밖에 없으니까, 지만원을 한국당에서 이렇게 이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연사로 와서 발표 좀 해달라 했는데, 아니 그게 왜 처벌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요. 한국당이 그거 만들어 놓자고,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 한국당의 북방 분과위원들이 그거를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여당, 야당, 그 다음에 심지어는 광주에서 온 5.18 단체들까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하는 항목이 제3조 6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지만원을 불러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그게 왜, 이거 미친 사람, 이게 못 배워도 이렇게 못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 이런 머리 가지고 뭘 싸우냐고. 그 다음에 당대표의 기호에 따라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제가 저하고 또 딴 두 사람이 이게 배정이 돼 있었는데 한 거의 그 8개월 이상 이제 그 지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교체를 하는 거예요. 나경원이 김성태 이거 사보임이야. 사보임. 이게 사보임 아니에요? 저를 사임시키고 딴 사람 보임시키고 이게 저도 똑같은 놈들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도 똑같은 놈들이 말이야 바로 해야지. 진단을 하려면은 내 편 네 편 그거 없이 그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하게 해야지. 내가 이 편이라고 해서 이 편 도와주고 그러면 그 진단에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 승복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은 머리도 부족하고 학습을 안 해. 글을 안 읽어. 요 조그만 책 갖다 줘도 안 읽어. 김순례 의원은 딱 거기서 내가 이게 명합니다 하고 저 소책자, 파란 책자를 주니까는 그거 좀 보더니, 아유, 제가 이거 10분도 안 봤는데 10분 안 봐도 제가 다 알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학습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는 것만 듣고, 전부 듣는 것이 전부 쓰레기들이죠. 왜 그게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그것이 이 분석된 이야기들이냐고요. 분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잠삼이사들이 여기저기서 하면은 그게 솔깃해가지고 그 얘기 듣는 게 국회의원들은 남한테 듣는 얘기 밖에 없어. 지가 봐서 아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독서도 없고 학습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시국진단 이거 읽혀야 돼요. 이거 시국진단 읽혀야 돼요. 이거 읽으면은 공부가 돼요. 몇 달만 읽으면 공부가 돼요. 예.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머리 깎고 장애투쟁을 하는데 그 왜 하느냐? 이제까지 장애투쟁을 반드시 했어야 할 때는 안 했어요. 드루킹 때 안 했어요. 드루킹 때. 김태우 때 안 했어요. 신재민 때 안 했어요. 이래 놓고 이게 왜 너 혼자 독주하느냐? 그 왜 세계법률가? 왜 그거 우리가 반대했는데 네 혼자 독주하느냐? 그러니 여기에 할 때는 안 하고 또 큰 거 아주 그냥 진짜 핵심 이 심장을 찌르는 목을 겨누는 그런 그 칼은 갖다 손에 쥐어줘도 쥐지도 않고 엉뚱한 걸 가지고 이런 걸 하느냐. 그러니까는 한국당이 밖에 나가서 해봐야 두뇌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머리 싸움이 안 돼. 머리 싸움은요. 머리 싸움 하면은 한국당한테 항상 져요. 민주당한테 항상 져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18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런 깽판을 쳤기 때문에 한국당 수뇌부들이 이런 깽판을 쳤기 때문에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5.18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 5.18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는 5.18을 성역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똑같이 민주당 따라서 5.18을 성역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 꼬붕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꼬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집어내던지고 이게 아무런 국민들한테는 별로 설득력도 없고 임팩트도 없는 이런 거 가지고 머리 깎고 저 야단들이라고. 5.18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요 국민들 절대로 한국당 적극적으로 지지 않아요. 이거 바꿔요. 이제라도 바꿔요.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학습하겠습니다. 이래야 국민이 밀어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고개 꼿꼿하고 그래도 내가 의원인데.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조금만 난 사람 같으면 이러고 무릎 꿇고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외국에 나가도 아는 척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요. 미국 내 클래스메이트에서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 막 웃어요. 뭐 선생이 교수가 뭘 얘기했는데 한참 웃어요. 아주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웃는가 하니까 웃을 수가 없죠. 보통 딴 사람들 같으면 지도 따라 웃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어?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나중에 옆 친구한테 툭툭 치면서 너 지금 왜 웃었냐 그러니까는 그 옆 친구가 또 클래스메이트 전체 클래스 전체에다 야 이게 미스터 지가 지금 나보고 왜 웃느냐고 묻었다 그러니까는 아까는 1분 웃었다고 그러면은 5분을 웃더라고. 5분을. 그러니까 뭘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야 배워. 아는 척을 하면 누구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 땅뿐만이 아니라 이래. 그 한국 땅은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저 딴에는 우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민들을 계몽시키려고 하면은 저들이 먼저 나 모릅니다. 제가 지휘관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야야 나는 이거 모른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너가 좀 가르쳐줘라. 내가 어디까지만 알고 어디까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내 부하들이 알아야 내 부하들이 날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 부하들이 누가 도와줘요. 그러니까는 엉터리로 엉터리 명령 내리니까 부하들이 총을 쏘잖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난 아주 한국 사람들 이런 거 하면은 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좀 조금 하면은 제가 프로페서한테 물어요. Question, sir? 그 물으면은 나중에 그래. 옆에 있던 그 메이트들이 그래. 야, 네가 그거 아까 그거 질문해. 사실 나도 몰랐는데 네가 그거 질문해서 야 진짜 고맙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래 배우지. 응? 이렇게 합의사항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그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예요. 모든 신문들이 말이죠. 트럼프를 막 공격을 하는데 그 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정적들이에요. 트럼프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오토 원비어를 데리고 올 때 몸값으로 200만 달러를 주었다. 200만 달러면 한 20억 조금 더 되죠. 그거를 이제 주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전을 하니까는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별로 이제 잊혀진 원비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야, 참 원비어 있지 원비어. 그 북한 그놈의 새끼를 죽여야 돼 그거. 언론이 그 트럼프를 죽이려고 떠들면 떠들수록에 국민들이 더 계몽을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이게 북한을 때릴 수 있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과 명분과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는 이게 트럼프한테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트럼프를 때리려고 했지만 결국 트럼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 연방 법원이 이제 그 원비어를 죽인 거 이렇게 이렇게 고문해서 이렇게 살해한 거에 대해서 5억 달러를 배상하라 하고 판결문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에서 받지도 않고 돌려보면서 오히려 북한에서 그 사람 매겨 살리고 그거 하고 이제까지 매겨준 그 숙식비 전부 내놔라 그거예요. 숙식비.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통을 받아요. 미국 의원들이 열통받아서 얘기하면은 그 소리가 국민들한테 또 전해지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요 얘기하고 몸값 줬다는 거 하고 근데 이 몸값은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준 게 이제 확실한 건 같은데 그 연방법원에서 판결문이 또 이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북한을 이제는 왜 핵무기 유도탄 이런 거 갖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그 헐참인데 여기에 벌써 트럼프가
아베를 벌써 움직이잖아요. 이 트럼프는 그 수가 빨라요. 벌써 아베가 해가지고 아베가 지금 북한하고 지금 회담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하고 이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회담하자고 그러니까 이 납치 문제만 나오면은 이게 국제 언론이 이제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트럼프하고 아베가 같이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김정은을 저거를 이제 반인륜 범죄자로 이제 해가지고 저거를 또 이제 들볶는 거예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비어를 데려오는데 몸값을 줬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이 소리를 미 언론이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오히려 자충수를 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의 기세를 더 키워주고 트럼프의 권력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예. 그 부메랑이죠, 부메랑. 그 다음에 지금 5.18 망언 있잖아요. 5.18 망언을 뭐 지만원이가 무슨 뭐 북한 특수군 600명 이걸 가지고 자꾸 문드러져요. 그 600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무렇게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부 문서 하고 광주 5.18 재단의 문서 이거 8개 있는 거예요. 8개 문서에 다 있는 얘기야. 6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하는 표현만 없지 600명이 뭐 했고 600명이 뭐 했고 600명이 뭐 했고 그 행동을 보면 이건 광주의 분화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니까 북한군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떠드는 것만큼 지만원이가 그 연구했는데 그 북한군이 왔대. 그 사람이 뭐 할만하니까 하지 뭐 그대로 하겠어? 그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저도 이게 또 부메랑인 거예요. 이게 이제는 5.18 절로 뒤죽기 어려워요. 이제는 국민이 너무 많이 돌아섰어요. 국민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문근영이 얘기 혹시 아세요? 문근영이. 저는 그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2008년 11월 13일 날이에요. 모든 언론들이 갑자기 이게 그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가 아무도 모르게 8년 동안 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8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이렇게 냈다. 그것이 이제서야 밝혀졌다. 그리고 엄청 많이 기부한 사실과 이름 무명으로 이름도 남 모르게 이렇게 그거 했다 하는 그거 2개를 이제 내세워가지고서는 문근영이 그 진짜 그 기부천사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러니까 문근영이는 얼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그거까지는 이제 좋아요. 그까지는 이제 좋은데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게 그 대문에 뭐가 걸렸느냐 하면은 이제 문근영에 대한 얘기가 동영상이 하나 걸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문근영이는 그 엄친딸이다. 엄마 친구 딸이다. 엄친딸이다. 그런데 문근영을 이렇게 엄친딸로 키운 데에는 애조부 류낙진옹의 기름이 있었다. 교육이 있었다. 그 문근영의 엄마 아버지가 광주도청에 광주시청에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근영은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 애할아버지가 길렀다. 근데 그 애할아버지는 통일운동을 하다가 3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 류낙진옹이 미전향 장기수예요. 그때 1980년에 광주 교도소에 들어 있었어요. 그 광주 교도소를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근영 할아버지 같은 류낙진 같은 사람이 170명이 그런 간첩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광주 교도소에 이제 있었고 전체가 2,700명이었는데 그 광주 교도소를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설탕 고지가 있어요. 설탕 고지를 점령해야 교도소를 점령하지 설탕 고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교도소가 점령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6.25 때처럼 고지 점령정을 하다가 많은 북한군이 이제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문근영을 이제 윤학진 얘기를 하다가 교도소 얘기를 또 나왔는데 그 문근영에 거기에 그런 글이 동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뭐냐 하면은 참 문근영의 선행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건 뭐 100번은 1000번 칭찬해도 이게 입이 마도록 칭찬을 해도 좋지만은 왜 빨갱이들이
어? 문근영의 선행을 앞장 세워 가지고 이 간첩을 미화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근영의 애아버지가 간첩인데 왜 빨치산을 미화하느냐. 그러니까는 그냥 SBS를 뭐 선두로 해가지고 모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도 뭐 해가지고 이때 민사 형사로 제가 50건을 소송을 했어요. 제가 이때. 예. 그런데 보니까는 판사들이 98%는 빨갱이에요. 98%는 빨갱이에요. 예. 이때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모든 언론들이 막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이제 그 글을 썼는데 SBS에서 뭐라고 그 이제 저를 모략을 했느냐 하면은 문근영이가 기부를 한 것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돌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막 뭐 저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막 떠들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저는 조밥이 된 거지, 조밥이. 저 그럴 줄 알고 했어요. 예. 그런 거는 SBS한테 2005년도에 또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해서 이겨서 2,500만 원 받아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 명예가 얼마나 실추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또 그럴 줄 알았다고 2008년 11월 달에도 그럴 줄 알면서도 제가 이걸 했어요. 예. 그렇게 제가 이걸 하니까는, 언론이 떠드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문근영이가 죽었어요. 국민 아무도 문근영이 애할아버지가 류낙진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고 류낙진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빨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근데 모든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해주니까 야 문근영이 그 빨갱이 집단이래. 문근영 할아버지 빨갱이래. 아유 그때부터 문근영이가 크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얘네들 빨갱이들 속셈을 알았거든. 이때. 이때. 빨갱이들 속셈을 제가 알았어요. 뭐냐. 이때 이명박 때인데. 이명박은 아무것도 몰라. 개념도 없어. 그 빨갱이들이 뭐냐면 문근영이를 이렇게 띄워놓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연말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다고.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의표를 찌르니까 빨갱이들이 저 야단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공치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만신창이가 안 됐으면요. 예? 쟤네들한테 돈 엄청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게 무너지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폭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처음 뭐 저끼리 돈 나눠 먹고 별짓들을 다 하는 아주 복마전 아주 구덩이다. 복마전 구덩이다 하는 것이 이제 언론에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빨갱이 시대에는 이제 기부를 안 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고 뭐고 뭐 구세군이고 뭐고 구세군으로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적십자 있잖아요. 글로 하면은 적십자에 가는 돈은 그때 전부 북한으로 가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금을 안 한 거예요. 성금을 안 내는 거예요. 예. 아주 지저분해요. 두 군데가 다 터졌어요. 그때 구세군하고 저 적십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그 비리의 온상으로 아주 다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문근영이 망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망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 말 믿으시겠어요? 저는요 뭐 요새 광화문에서 늘 부르는 노래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양양가. 저는 정말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좀 욕 좀 먹고 내가 뭐 공격당하지. 이왕 버린 몸 아무리 버려지면 뭐해. 괜찮아. 그 소송이 200건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전과가 한 80번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라도 그동안 그만큼 저로 인해서 국가가 좀 지탱이 왔다고, 얼마간이라도 지탱이 왔다고 그러면은 저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이제 마무리 단계. 문재인의 험한 행로. 이제 카운트다운. 2월 27일 날 하노이 회담이 파탄이 났어요. 그죠? 하노이 회담이. 근데 4월 11일 날 또 이걸 뭐 회담을 다시 살리겠다고 이제 뭐 문재인이가 촐랑대고 하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거는 거기 가서 뭐 단둘이 있어 본 시간이 2, 3분이야. 그게 무슨 뭐 정상회담이야. 그러고 가가지고 이게 고깃값만 하고 온 거야. 그 고기 노릇만 한 거야. 고기 노릇만. 그 식탁에, 트럼프 식당에 놓여진 고기 노릇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기를 다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아주 순간적으로 바가지를 쓴 거야. 이거 계획도 없던 거예요. 전투기, 유도탄, 이런 거 계획에도 없던 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세 사람이 씨앗을 시켜놨잖아. 볼턴이 만나고 폼페이오가 만나고 그다음에 그 부대통령 펜스 부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셋이서 똑같은 말을 그 각기 다른 그런 이 냉기 그다음 그 각기 다른 이 포즈로 이제 취하면서 모션을 이제 취하면서 이 새끼 너 까불지 마, 이 새끼 너 까불지 마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넌 비밀 다 알고 있어 뭐 하니까는 씨앗을 시켜 놓으니까는 이거 딱 구매 바가지 썼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으냐? 딴 데 못 쓰고 이거 쓰는 게 좋아. 두 번째, 문재인이가 이제 그 9.19 그 합의서를 썼잖아요. 9.19 그 능라도에서 이 김정은한테 항복한다고 하는 항복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9.19 군사 합의서를 썼는데 작성을 했는데 그 제1조 1항에 뭐냐 하면은 남한이 무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북한하고 의논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 문재인이가 그냥 거기서 그냥 즉석으로 이제 다량을 뭐 무기를 이만큼 구매한다고 그랬으니까는 그거 9.19 합의서 제1조 1항이 나가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트럼프가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이상으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4월 11일 날 와, 우리 그날 그 임시정부 100주년 뭐 행사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어딨어, 임마. 뭐 한국이 저 독립한 거는 미국이 독립시켜준 거지. 원자탄 떨어뜨려가지고 독립시켜준 거지. 이거 뭐 100년 전 좋아하네. 와! 간 거 아니야. 간 거하고 이 100주년 기념 행사 그 거창하게 뭐 하던 게 이제 전부 나가리가 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저 4월 27일 날은 판문점 선언 1주기 기념 행사를 아주 크게 하려고 김정은한테도 서신을 보내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네 놈하고 내가 왜 시간을 갖냐? 나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네 놈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게 뭐가 있냐? 헐렘 너 혼자 해 임마. 그러니까 문재인 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평화하고 김정은 이용해가지고 뭐 하고 뭐 평화했는데 이제 김정은한테까지 그런 쌀쌀한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평화하고 뭐 국판 이제까지 불리더니 뭐 올림픽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부터 뭐 평화하고 진짜 막말로 지랄 발광을 하더니 이제는 그 국판 멍성기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이젠 평화 소리 평자도 못해. 어디 문재인한테 평자 나와요? 평자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정신인지 혼미해. 날치기. 전 날치기가 쥐를 잡아먹는 부메랑이 되는지 몰라. 이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저는 날치, 독재. 이게 뭐예요? 사보임이 뭐예요? 사보임이. 예. 사보임이 그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느냐고. 저는 말이야, 저는 무조건 내쳐. 그 대신 네가 들어와. 강제로.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당도 마찬가지야. 너는 안 돼. 내가 원하는 이 사람 돼. 똑같잖아요. 5.18에. 그래서 이제는 날치기 독주가 이제 또 시작이 될 거고, 국민 폭발이 이제는 인계치에 접근했다. 이제 진짜 못 살겠다. 이제 진짜 희망이 없다. 배고프다.
자, 이게 임계치에 이제 저런 임계치에 이게 물도 딱 100도가 되면은 이게 힘이 나잖아. 수증기 힘이 나잖아요. 수증기로. 예. 그러니까는 이게 딱 임계치가 되면은 이제 액체가 기체로 이제 될 판이라. 그래서 김정은이 한테 이제 기운 빠질 일만 있는 거예요. 기운 날 일은 이제 하나 둔 거예요. 지난번 모스크바에 가서 뭐 좀 얻을까 했는데 거기서도 냉대 받고 왔지. 조소, 이 참 그 뭐야 그 얼굴에 그 침을 뱉었지.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왔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고민이 이제 고민이 이제 많아져. 고민이 잠 못 잘 거라고. 그러면 이제 있는 병이 있으면 악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건강이 나쁘고 정신적으로 이게 혼미해지면은 돌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유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말의 시간이 이제 오지 않게 돼. 불현듯. 이 높은 산 뒤에서는요, 해가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잔상이라는 게 없어. 잔영이라는 게 없어. 금방 뚝 떨어져. 마찬가지로 이게 종말이 올 때는 그냥 커튼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재미있으셨어요? 예. 잘 들으셨다고 그러면은 돈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5.18 댐 성금을 저희도 만들어 가지고 부지런히 저 혼자 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저 진짜 강원도고 저 산산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이게 5.18을 빨리 알려야 되겠어요. 이게 빨리 이제 속도전을 해야지 저희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그 1986년에 이제 1988년 이제 올림픽을 하니까 이 자식들이 배가 아프니까 이제 서울을 수장시키려고 이제 금강산서 댐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댐을 전두환이가 만드는데 평화의 댐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661억 원의 국민 성금이 답지했는데, 그거는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금이었는데도 661억 원이 모였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빨갱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 5.18 진실 알리기 이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빨갱이들 다 못 잡아놓아요. 어디 감옥이 어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국민들이 저는 빨갱이야 저는 빨갱이야, 그래서 그는 빨갱이들이 설 자리가 없을 때에 이게 쿠데타 권력보다도 국민이 이 사실을 아는 게 더 무서운 이게 핵폭탄이라고요.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성공하면 이 책을 읽으시면요,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게 역사를 알면은요 유식해져요. 유식해져 가지고 막 힘이 생겨요. 예. 그리고 그리고 역사를 알면은 야, 이게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이게 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야, 이렇게 하면 애국이 되겠다, 스스로 애국자가 돼요. 이게 역사 공부 이런 책 읽고 애국에 별 관심이 없다가 애국자 되시는 분 좀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 12.12 압축본 있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서, 5.18 최종보고서, 제주 4.3 반란 사건, 뚝섬 무지개 증보판, 이런 것이 있고, 이거를 이제, 직접 이제 좀 주문을 하시려면은, 출판사가 595-26, 서울전화 595-63이고, 여기 팩스 번호가 있고, 교보문고 알라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거 인터넷 신문 데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국진단, 이거는 이런 거보다 더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건데,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신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얘기하면 언론 믿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믿어요, 언론을.
그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는 아예 키즈를 말고 바보 상자로 취급하고 보지를 않아야 되는데 또 사람이 오늘 또 뉴스 뭐지? 그 보면은 자기가 저걸 안 믿어야지 하면서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걸로 씻어내야 돼요. 이거 시국진단으로. 이게 타달이 제가 200페이지 되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거를 전혀 딴판으로 해석을 해드리니까 이제 눈이 떠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학습이 없이는 애국이 안 돼요. 학습이 없으면. 예.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면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져요. 시국을 보는 눈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보고 하면은 제 말에 오늘은 동감했다가 내일은 뭐 저 도둑놈이 있어. 저 나쁜 놈이 있어. 뭐 이렇게 소신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얕으면요. 어제의 소신 다르고 오늘의 소신 달라요. 그렇게 소신이 다르면요. 인생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인격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국가에 아무리 기여하고 싶어도 학습이 없이 활동을 하면은요. 그것이 애국이 아니라 해로운 해국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말 제발 허투루 듣지 마시고 좀 학습하는 분위기를 여러분 주위로부터 이렇게 좀 확산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엔드. 제가 이거를 또 이제 끝납니다. 엔드.